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다시 동력전장치로 돌아와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본체 모델링 했었죠, 오토캐드에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부품 축입니다. 네, 축을 모델링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오토캐드에서 이제 요 답안을 작성할 때 하나 모델링 하고 나면 요 한 파일을 계속 작성하게 되는데 이 형상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만들 때 1번, 2번, 4번 부품 번호대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만든 얘는 1번 도면층으로 보냈습니다. 얘는 지금 선택을 해보면 1번 도면층으로 나오죠. 일부러 졌다 놨어요. 그래 놓고 이제 얘가 방해 안 되게 해주려면 여기 앞에 가시성, 그렇죠? 도면층 켜기 또는 끄기, 얘를 눌러서 전구를 꺼주고, 그러면 이제 안 보이겠죠? 안 보이니까 작업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하나 파일에서 여러 개의 부품을 작성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나중에 작업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켜주면 돼요. 켜주면 다시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꺼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평면도로 가서, 일단은 평면도 쪽으로 가서 이제 얘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실수로 요 위에 이제 키움에 이제 국부투상도가 돼 있는 거를 지워버렸어요. 어차피 이제 오토캐드 작업할 때는 그게 있는 게 편합니다. 물론 없어도 가능해요. 지금 제가 실수로 없앴는데 없어도 충분히 작업은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있는 게 편합니다. 네, 그래서 자, 다시 살릴게요. 이전에 작성했던 답안에서 요거 복사해 와가지고 요건 살릴게요. 어차피 살릴 때는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요 선들이 있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살려놓고, 이거 없어도 전혀 상관없구나. 이거 중심선 안 딸려왔는데 상관없습니다. 중심선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안 쓸 거니까. vs 잠깐 2D 와이어프레임을 바꿀게요. 개념으로 돼 있어가지고 2D 와이어프레임을 바꾸고 형상 확인시켜 드리는 제가 그렇게 바꿔놨죠. 다 선택하고 위치를 맞출게요. 맞추고 이제 한번 확인할게요. 위치가 맞는지, 포지션이 맞는지를. 당연히 맞을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 작업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부품 같은 경우는 치수 기입하기 전에 요 정도까지 준비해 놓을 거예요. 여기 중심선 빠져 있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 준비해 놓을 텐데, 요 상태로 이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을 때 가정한 거는 이 상태로 3D 작업용 파일을 하나 따로 복사해 놓는다. 다른 이름 저장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모델링 할 때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나사부의 길이가 표시된 게 여기니까 요거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선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선들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칭 요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요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요 키움 위치 맞출 때는 얘가 있는 게 좋아요. 요게 그려져 있는 게 좋고, 얘를 남기든 아니면 중심선을 좀 잘라가지고 거기를 남겨놓든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다 있는 채로 할게요. 있는 채로 하고, 이제 좀 작업하기 편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거 뭐 굳이 안 지워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워주는 게, 나사산 저거는 지워주는 게 나니까 지워줄게요. 요거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요 선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요 선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요 깊이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나니까 냅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트림,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지금 상부를 남기고 하부는 다 잘라버렸어요. 여기 선까지 다 사라졌죠. 근데 이거는 뭐 상부를 없애버리고 하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하 어느 쪽을 하든 둘 중에 한쪽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상부 기준으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원 형태의 상부의 절반을 쓸 거다. 근데 뭐 하부의 절반을 쓰셔도 상관은 없다로 보시면 돼요.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 이제 길이 표시해 준 거고, 여기는 선 없고, 그 다음에 정리 다 끝났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이게 다 아니고 이제 요거를 정리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기도 한데 저는 그냥 편하게 바운더리를 써요. 바운더리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 치수 빼주기 위해서 요 해준 건 필요 없으니까 요것도 지워버릴게요. 바운더리로 하는 게 편해서 바운더리로 잡습니다. 그러면 바운더리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면 색상을 좀 구분이 되게 회색으로 하면 구분이 되겠죠. 현재 도면층을 일단 2번으로 바꿀게요. 2번 현재 도면층을 2번 지금 이 부품 하고 있으니까 아예 저걸로 바꾸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삐오 바운더리 지금 선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세로 만들기 한번 해줘야 돼요. 세로 만들기 해서 중심선 포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요거 하고 요건 포함 안 해요. 그리고 이 형상들도 하나도 포함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이렇게 쫙 여기까지 다 포함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건 포함 안 하고 이 나사부 길이도 포함 안 하고 끝단만 이렇게 해서 엔터. 그렇죠? 그럼 저거 가지고 점 선택 눌러준 다음에 자 여기서 전체가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요 윗공간을 딸 거야. 자 저는 지금 이제 약간 굵게 표시된 부분 있죠? 저 모양을 제가 딴 거예요. 저 모양. 엔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흰색선 비슷하게 옅은 회색이니까 제가 지정한 게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를 제가 프로파일로 쓸 거다. 저거를 이제 회전시키는 거죠. 회전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축이 되게 쉬울 거예요. 되게 3D로 할 때는 되게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건 요거.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조인으로 중심선들 날려버리고 합쳐주세요. 조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하나 되게 폴리라인으로 되게 미리 합쳐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쓸 프로파일들은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는데 제가 지금 요렇게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거거든요. 센터 구멍.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다른 강사님들이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다들 이제 저 센터 구멍을 안 뚫어요. 저도 이제 이게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아니면 기계설계 산업기사 실제로는 제가 자격 시험을 보러 갈 때도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센터 구멍 때문에.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도면상에는 센터 구멍을 이렇게 뚫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저 말고 다른 강사님들이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은 3D 모델링 할 때 저 센터 구멍을 그리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게 잘못됐냐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실무에서도 안 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실무 때는 저 센터 구멍이라는 걸 그린 적이 없었고, 안 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격시험에서 왜 저게 문제가 될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기를 뚫느냐 안 뚫느냐에 따라서 뭐가 많이 달라지면 중량이 제품의 질량 자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만큼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거 뚫린 만큼. 근데 우리 자격시험에서 뭘 봐요? 제품의 질량 값을 계산해서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구멍에 의한 질량 값의 차가 그래도 꽤 날 텐데 그거는 다 커버하는 범주 내에서 오차를 잡는 건가? 요거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왜냐면 제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관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뭐 일반 사람들한테 공지를 할 때 우리 질량값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구멍을 안 뚫어요. 근데 안 뚫는 행위 자체가 실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전혀 잘못된 행위는 아니에요. 그럼 중량값이 잘못 나오니까 실무에서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실무에서는 저 정도의 중량값의 편차는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어떤 물건의 중량값을 구할 때는 어바우트 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 나사가 파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런 이제 센터 구멍에 의한 저런 소량의 손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어차피 어바우트로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걸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품의 미관이나 그런 거 상에서는 센터 구멍을 그냥 안 뚫어도 상관없다. 실무의 관점은 이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우리는 이걸 표시해 주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것도 표시 안 해요. 솔직히 센터 구멍에 대해서 뭐 어떤 지시를 잘 안 해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 센터 구멍에 대한 지시를 안 하면은 제품이 잘못 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는 그런 관점에서 센터 구멍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니까 그렇다라고 쳐도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표현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자격 시험을 보러 갈 때 저는 센터 구멍을 뚫었습니다. 3D로 할 때.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준비 작업, 만약에 센터 구멍 없이 작업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방금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센터 구멍을 뚫을 겁니다. 뚫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 뚫으면서 설명할 때 이제 2025년 지금 여기 떠 있는 규격이 2025년 버전이에요. 제가 예전에 센터 구멍 설명했을 때 했던 공단 규격과는 좀 다르죠. 좀 달라요. 다른데 이제 디테일함이 좀 빠졌어요. 원래 더 많은 치수들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것들이 빠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됐다. 그래요. 이게 맞나는 조금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요거에 맞춰서 센터 구멍을 저는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구멍을 뚫으실 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센터 구멍을 그래도 센터 구멍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질량만큼 빠지는 게 맞지라고 해서 뚫으실 분들은 이제 지금 요걸 보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에서 선정했던 거는 거의 대부분 제가 이거 쓴다 그랬죠. 2에 4.25. 그리고 타입은 A타입. 그렇죠? 그럼 A타입이 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 규격표하고는 많이 다르죠. 옛날 규격표하고는. 옛날 규격표는 그 규격표대로 하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거 올해부터는 이제 2025년 요 버전을 쓸 거니까 이제 얘를 보고 해야 되는데 2에 2.5라는 걸 잘 기억하면 2가 뭐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2가 여기요 스몰 d죠. 스몰 d. 이 4.25는 뭐예요? 4.25는 여기 D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에 4.25 이렇게 되죠. 요거예요. 요거라는 거 알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각도 나와 있죠. 60도. 60도 맥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끝각 이건 드릴의 날끝각이죠. 드릴의 날끝각. 드릴의 날끝각은 원래 118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면에서 그릴 땐 몇 도로? 120도로 퉁쳐서 그린다. 예전에 제가 이것도 1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 생산직 하시는 분이 도면을 좀 손을 대시는 생산직 분이 나는 무조건 캐드로 그릴 때도 118도로 그려라고 하면서 자기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리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분이 잘못된 거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안 그리는 게 아니라 도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굳이 손으로 그리는데 118도로 그리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닌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오히려 약속한 규약을 어기고 그냥 본인이 원래 형태대로 그리는 것 뿐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면 그리기로 한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 사람이 더 잘못인 거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를 한 일화가 있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요새 3D 캐드들은 이걸 다 진짜 118도로 합니다. 기본 선택하면 118도로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120도라는 거는 옛날에 손제도 때의 문제예요. 손제도로 그리면 118도는 그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삼각자죠. 삼각자가 30도는 잘 그리고요. 60도는 잘 그리고요. 한 번에 삼각자인 경우는 30도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45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지시선에 쓰는 각도가 30도 아니면 60도 아니면 45도인 이유가 삼각자를 이용해서 빠르게 각도를 잡아줄 수 있는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손제도 때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이제 그분이 아예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게 이제 우리는 디지털화 됐으니까 이제 118도를 그리는 게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닌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면 제도의 규칙도 바뀌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봐요. 하지만 아직까지 규정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120도로 그리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지적하는 건 그분이 118도로 그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118도로 그리면서 120도 그리는 사람을 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생산직이잖아요. 설계해서 이거를 120도로 그리면 자기가 뭐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량이 날 것도 아니고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제도 규정대로 간 건데 뭐라고 할 거죠. 굳이 뭐라고 하니까는 이제 제가 그분을 이제 뭐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렇다. 그래서 제도 규정이 이제 달라질 필요는 있다라는 건 저도 느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편할 대로 잡으세요. 118도 잡으실 분들은 118도 잡고 120도로 잡으실 분들은 120도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서 해보죠. 일단 옵셋 절반만 그리면 되니까 이 지름이 2였으니까 1 A가 1이 지름이 2였죠. 1이에요.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25 요게 이제 문제죠. 4.25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옵셋을 하고 좋은 방법은 작은 따옴표 CAL 계산기 호출이죠. 이걸 해주고 4.25 나누기 2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 결과값이 들어가요. 2.125. 내가 힘들게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게 D2예요. 그렇죠? D2. 그럼 여기서 이게 60이니까 우린 절반이니까 30.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RO. 여기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0도를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리. 자, 여기서 이렇게 잘리고 이제 옛날 KS 공단 규격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했었냐면 옛날 공단 기준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땅. 왜냐면 이제 요 날 끝까지의 치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T 별 두 개 붙이면 T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T가 아닌가 L인가? L.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쭉 길이가 나오는데 그 길이 값이 요 표에 없어요. 요 표에 없고 옛날 공단 규격 보시면 요 길이 값이 표에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래 센터 구멍에 대해서 원래 그게 길이가 있었는데 왜 그 길이를 없앴냐. 여기 이제 보면은 요거는 센터 구멍 드릴 길이에 근거하지만 T보다는 짧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이 치수에 대해서 제공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치수가 딱 맞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대신에 지금 요 위에 있는 T보다는 짧으면 안 되겠죠. 네,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저거대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트림 여기서 툭 잘라서 요 길이를 봐야 돼. 물론 요 길이가 써 있기는 해요. 저거는 써 있어요. 여기 A형이니까 요걸 봐야겠네. 여기서 써 있어요. 그래서 2면은 여기까지의 길이가 1.8이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ELI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8이다. 1.8보다는 조금 작죠? 예, 작아요. 원래 이제 이게 무한소수예요. 무한소수로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소수점 두째짜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8로 적은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저거보다 더 길게 드릴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거죠. 약간 길게 잡아놓은 거예요. 이제 1.73 이렇게 나오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 표를 볼 필요는 없어요. 이 표에서는 그냥 요거 지름, 그 다음에 요 끝에 요거 지름, 그 두 개만 보면 돼요. 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 길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보다 이제 요 끝에보다 얘보다 길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보다 드릴이 더 깊게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센터 구멍 드릴 길이에 근거하지만 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게 요런 식으로 계산되는 건 맞아요. 이제 이 파이가 얼마만큼 들어갈 거냐 요런 식으로 계산되는 건 맞긴 한데 원래 이제 옛날에 작업을 할 때는 드릴을 따로 뚫고 초창기의 센터 구멍은 드릴을 따로 뚫고 그 다음에 날 끝각이 60도인 드릴을 하나 갖고 와서 요거를 팠어요. 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 스몰 d 이 드릴의 깊이가 요 뾰족한 부분보다는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60도짜리 그 드릴을 갖고 와서 저기까지 뚫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따로 한다는 개념인데 아주 센터 구멍 아주 초창기에 그렇게 작업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센터 구멍용 전용 드릴이 있어요. 전용 드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드릴 형상 자체가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드릴은 날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드릴이잖아요. 그래서 이직경으로 가공을 하고 그냥 얘는 날끝각으로 남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센터 구멍 드릴은 어떻게 돼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 드릴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하나로 붙어 있어. 하나로 붙어 있어요. 이게 하나로 돼서 그냥 한꺼번에 개로 뚫으면 센터 구멍 형태가 바로 나오게 한 번에 작업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드릴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요새 센터 구멍은 이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지금 2025년에 저렇게 줬는데 예전에 줬던 센터 구멍, 그러니까 2025년 이전에 줬던 센터 구멍 규격이 맞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이 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드릴 공구의 값을 주는 게 맞아요. 예, 그쵸.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차피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드릴 공구 값 원래 이게 이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그거 찾아보면 얼마 되냐면 이 값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외웠는데 3.3 정도 나와요. 3.3. 아마 찾아보시면 3.3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약간 수치를 좀 뭐 0.12 정도 틀릴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3.3 나옵니다. 거의 그 표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외우고 있을 정도로 저건 표준화된 치수예요. 그러니까 옛날 규격표처럼 그냥 차라리 그 값을 알려주는 게 낫는데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센터 드릴이라는 공구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센터 구멍 드릴 깊이에 근거하지만 이거에 근거하면은 짧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센터 드릴 자체가 내가 구매해온 센터 드릴이 저게 짧으면 불량품이라는 얘기예요. 불량품 사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회사는 불량품을 팔고 있다는 얘기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런 원리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제공됐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땐 저는 저라면 어떻게 그릴 거냐? 저는 이럴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이거는 걸리적거리니까 자를게요. 물론 안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걸리적거리니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냐면 여기서 이제 이 길이를 재요. DLI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요. 그러면 3.68. 이게 드릴 깊이가 그러니까 요 드릴에서 요 뾰족한 데까지의 거리가 3.6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더 3.6%보다 깊으면 된다. 그렇죠? 깊으면 된다는데 이럴 때 저는 이제 어디를 잡냐면 아이고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얘를 잡아요. 얘가 얘보다 깊어야 한다. 그게 안정적이거든요. 드릴 날끝을 보는 게 아니라 테이퍼가 끝나가지고 있는 스트레이트부를 봐요. 그러니까 이 파이가 완벽하게 뚫리는 부분을 봐요. 그게 저 뾰족한 부분보다 깊어야 한다거든요. 그러면 얘가 3.68이니까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 소수점을 싫어한다. 소수점을 싫어한다. 그러면 3.68을 정수로 만들려면 얘를 올려버려가지고 4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옵셋 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예요? 날끝각을 해주면 돼요. 날끝각은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118도를 해도 되고요. 진짜 드릴 날끝각에 난 딱 맞추겠다 118도를 하면 되고 이제 아니면 난 제도법에 맞추겠다 그러면 60도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얘를 돌려주면 되겠죠. R5 돌려주는 건 만약에 이제 118도를 할 거면 59도거든요. 그럼 31도를 돌려줘야 돼요. 31도. 얘 이렇게 해야지 DAN 이게 59도가 나오고 밀어 이게 대칭으로 갔을 때 네, 118도가 나오죠. 이렇게 되고 나는 60도로 맞출 거야. 그러면 120도로 맞출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30도를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 길이가 얼마 나오나 대충 요렇게 하면 2.63 좀 짧게 나오네요. 일반적인 센터 드릴보다 좀 짧게 나와요. 근데 어차피 저걸 우리가 저기다 치수를 명기하지 않아요. 도면에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명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델링 됐을 때 저게 좀 짧은 거는 상관없다. 근데 이제 중량의 차이는 나겠죠. 좀 더 깊이 틀렸으면 좀 더 중량이 좀 질량이 좀 작게 나갈 거고 그런 게 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의 규격표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도해도 된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아이고 이걸 안 잡았구나. 이렇게 되고 지금 선의 색깔은 상관없어요. 모델링 프로파일을 잡을 때 쓸 거니까 미러로 반대쪽에도 센터구멍이 뚫리잖아요. 전체 길이의 중간을 잡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BO 바운더리 하겠죠. 새로 만들기 하고 자, 얘네들은 다 포함. 이렇게 싹 다. 싹 다 포함하고 중심선 포함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포함 안 하고 여기서 반대쪽 여기까지는 싹 다 포함.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거는 포함 안 하고 여기서 얘네들 싹 다 포함. 자 그리고 점 선택 해서 자 여기서 전체 다 보이게 하고 요 위쪽을 톡 해서 이제 요렇게 잡는다. 아까 이제 차이 나는 거 이제 요렇게 잡히는 거죠. 여기가 파여가지고 이렇게 잡힌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센터 구멍에 대해서 저거에 의한 감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센터 구멍을 안 뚫었다고 해도 감점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강사님들이 저걸 굳이 뚫지 않고 모델링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근지만 저는 좀 성격이 좀 유별나가지고 저걸 센터 구멍을 표시했는데 굳이 저걸 안 뚫어? 그건 좀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저걸 뚫어줄 뿐이고요. 이제 간혹가다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거 뚫어주면은 그럼 다른 선생님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는 저건 감점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험 규정에 센터 구멍을 뚫지 마세요. 모델링 할 때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 구멍을 뚫었다고 감점을 하면 그 시험이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센터 구멍을 뚫는 게 맞는 건데 맞게 그린 사람은 감점을 안 하고 감점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틀리게 그린 사람들은 다 감점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험 자체가 아예 이상한 시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큐넷에서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미친 짓은 안 하실 거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저보다 뛰어나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일 텐데 절대 그런 짓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준비가 다 됐으니까 여기는 합쳐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자, 이거를 이제 등각으로 바라보죠. 자, 그래서 평면도 돼 있는데 여기 우측 하단 모서리를 딱 해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남동등각 투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저는 남동등각 투영이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늘상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3D 폴리라인에 돌려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안 돌려줘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 돌려주는 이유가 요 키워 위치를 잘 맞춰주려면 요걸 좀 돌려서 맞춰주면 편해요. 아니면 얘를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얘를 돌리고 나중에 모델링 자체를 이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얘를 세워서 돌려줄게요. 3R. 어쨌든 얘 정면에서 바라본 개념이 되는 거니까 얘가 정면의 방향으로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요 상태에서 얘를 돌려주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래 놓고 자동적으로 요 중심축,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형상의 질량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여기 이제 이 선을 선택해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X축 눌러주고 90도를 돌려서 세워줄게요. 정면도 방향으로. 그렇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무브 해가지고 이제 얘랑 얘를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여기 4분점이죠. 4분점이나 이제 중간점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고 얘를 요 끝에다가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 맞고 요 끝 맞고 요 끝 맞고 요 끝 맞고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실수로 이거 지웠었지만 그게 없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사각 가지고도 키워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정 자체가 얘로 하는 게 훨씬 빠르지
예, 어차피 2D를 우리가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얘로 하는 거는 좀 더 불편해요. 작업 공정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돌려주면 되겠죠. 일단 리볼브로 REV 해서,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중심축은 뭐, 방향은 상관없어요.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찍을게요. 여기 두 번째. 반대로 찍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 360도 뺑 돌릴 거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돌려도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가 VS 컨셉. 이 상태가 된 거죠. 거의 형상 모델링 끝났죠. 자,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맞춰준 얘, 요 키옴 EXT 해가지고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얘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기후 위를 뽑는 길이는 충분히 뚫고 나오게. 여기 모자라지만 않으면 돼요. 뭐 길이가 뭐 저기 2.5mm인데 2.5mm 딱 맞출 필요도 없고요. 그거 치수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충분히 길게 나오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 그려져 있으면 여기 맞춰가지고 요 높이 이렇게 찍어주셔도 돼요. 찍어주면 딱 그 높이 맞게 이렇게 되죠. 근데 저러실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냥 EXT 해가지고, 자, 얘 선택하고 그냥 충분히 길게 삐져나올 수 있게 충분히 길게 툭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VS 컨셉 보시면 이렇게 뚫고 나와 있는 형태로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단 쪽, 바닥 쪽을 맞춘 거예요. 위쪽, 상단 쪽을 맞춘 게 아니라, 만약에 상단 쪽을 맞추게 되면 길이를 딱 맞춰야죠. 그래서 저 하단 쪽을 맞추는 거다. 그냥 편안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걸 뭘 해주면 돼요? 서브트랙트로 SU. 자, 얘에서 엔터. 얘랑 얘를 어떻게 합니까? 엔터 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다 됐죠. 다 되고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나사산 표시. 그렇죠? 나사산 표시만 남았다. 상당히 쉽죠. 나사산 표시만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좀 나사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 할 때 나사산을 모델링하는 행위, 일반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토캐드의 3D는 기계 제도용으로 쓰기엔 한계가 있다예요. 기계 제도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도용이에요. 실물 형상을 똑같이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오토캐드의 3D는 제약이 없어요. 실물 형상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사가 나 있는 제품들은 나사가 파여 있는 게 실물 형태에 부합하는 거죠. 나사를 충분히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는 실물 형태를 똑같이 만든다기보다 도면을 만들기 위한 모델링을 해요. 기계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계 쪽 하는데 충분히 오토캐드 3D도 괜찮아요. 오히려 오토캐드 3D가 더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좋다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런 나사의 표시, 굳이 나사를 모델링해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3D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사가 표시되느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할게요. 아직 제가 3D CAD 강좌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퓨전하고 인벤터 두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하고 다시 말씀을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퓨전입니다. 퓨전. 일단 여기 저 키오만 뚫려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사예요. 나머지 것들은 시간 관계상 미리 모델링을 다 해놨습니다. 나사 부만 처리를 안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오토캐드에서 모델링 한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끝에 못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오토캐드는 제가 못따기가 된 상태로 넘겼어요. 만약에 형상을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차겠지만, 이게 오토캐드 3D에서 작업할 때는 못따기가 돼 있는 게 좋아요. 어차피 걔는 이제 이미지적인 표현이 안 돼요. 안 되고, 무조건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근데, 퓨전이나 이제 인벤터 같은 3D 캐드는 이게 순서가 존재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3D 캐드들은 순서가 존재를 해요. 근데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걸 어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기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못따기를 먼저 줘요. 제가 지금 오토캐드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못따기 대충 줘볼게요. 못따기를 대충 주고 못따기를 좀 크게 줄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시각적으로 티가 나라고. 못따기를 아이고 못따기가 어딨냐? 챔퍼. 못따기를 해서 여기 거리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거리 값을 제가 좀 크게 줄게요. 한 3 정도 줄게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원래 여기 3이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 일부러 3을 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눈에 확 티가 나라고 확인. 요렇게 일부러 3을 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사산을 표시해주는 방식이 작성. 여기서 보면 어딨냐? 스레드가 나사산 여기 있네요. 나사산. 네, 나사산을 선택을 하고 이제 요 원기둥을 딱 클릭을 해요. 원기둥. 나사를 표시해줄 원기둥을 딱 클릭하면 요거 이제 직경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크기가 10이다. 그리고 M12에 1.75. 일반적으로 이제 선택하면 1번 피치가 먼저 들어와요. 네, 1번 피치가. 그런데 저희는 저기에 M12에 1피치를 하기로 했죠.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1피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촘촘하게 표시되죠. 촘촘하게 피치가 촘촘하니까. 전체 길이가 아니라 일부 길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게 11mm. 그쵸. 나사가 난 게 11mm다. 나사 부분의 길이가 11mm. 자,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못따기를 하고 넣은 거예요. 자, 반대쪽. 반대쪽에다가는 제가 똑같이 나사산을 하는데 못따기를 안 한 상태에서 할 거예요. 클릭하면 자동 감지되고 똑같이 1피치로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깊이가 아니고 이렇게 일부만 그리고 길이는 똑같이 11mm 들어갑니다. 11. 자, 그리고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양옆을 비교해서 볼게요. 자, 비교해서 보면은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나사가 나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그쵸? 그리고 못따기 된 요 끝단에서 나사 끝나는 여기까지 거리. 어떤가요? 똑같죠? 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못따기를 하고 나사를 내시면 나사가 난 요 끝에부터의 거리는 제가 못따기 3 줬잖아요.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못따기 분은 나사가 안 난 거예요. 나사 없음이에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체결 안 되죠. 실제 실물에서 저렇게 되면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못따기 부에는 나사가 안 나 있기 때문에 못따기 부가 나사가 진입하는 진입부를 막아버려요. 네, 막아버립니다. 네, 말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이거를 어떤 강사님들이 편법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이를 똑같이 맞추려고 얘 못따기 3을 줬잖아요. 3을 주면은 요 나사에서 거리값에서 3을 빼요. 거리값에서 3을 빼요. 여기서 3 빼면은 8이죠. 8mm. 확인.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눈으로 잘 티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요 끝에서 요 거리 하고요. 요 끝에 못따기 난 요 끝에서 요 거리는 똑같아져요. 그러면 되지 않았냐? 대부분 강사님들은 이게 됐네. 요 끝까지 거리 맞았잖아. 근데 이거 나중에 2D로 바꿔보면은 여기 나사산이 이렇게 찍 그려지잖아요. 그려지는 게 어디까지 그려지냐면 여기까지 그려져요.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못따기 부에는 나사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 아니 거기 선 좀 조그맣게 짧게 있는 거 보고 안 그려진다고 그게 뭔 대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생각하면 대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대수가 아닐 수가 있는데 원리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육하는 사람이잖아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말씀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원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정상의 순서도 나사가 나고 나중에 못따기가 들어가요. 가공 공정에서도. 그게 맞아요. 못따기를 하고 나사를 내는 게 아니라 나사가 나고 못따기 거기에 불완전 나사가 생긴 부분을 못따기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실제 공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3D CAD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들은 공정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자, 퓨전은 나사산을 모델링하기 상당히 쉬운 소프트웨어죠.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사산 요 명령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아니라 모델링 된 걸로 처리해줘. 이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어떻게 돼? 나사가 이렇게 모델링이 돼요.
그쵸? 네. 자, 반대쪽도 해줄게요. 여기도. 여기도 해줄게요.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모델링 됨. 해요. 모델링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사가 막혀버려요. 네, 챔퍼가 완전히 막혀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나사를 먼저 하고 챔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못따기를 하고 나사를 해요. 이거는 3D CAD 활용할 때 절대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일부 강사님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나사가 나는 부분은 못따기 작업을 나사를 내고 나중에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인벤터 넘어가서 볼게요. 인벤터. 그렇죠? 자, 인벤터에서 보면 인벤터에서는 이제 여기 스라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스라이드가 요거 스라이드를 가지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못따기 할게요. 여기는 조금 좀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못따기는 0.5를 넣을게요. 아까 좀 과장되게 했다 그러면 0.5를 넣을게요. 넣고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여전히 이제 못따기 안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스레드 들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원통 표면을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규격부터 ISO 메트릭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크기 자 12 했고요. 그다음에 지정 M12에 1.75가 아니라 1피치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깊이 11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강사님들을 어떻게 한다고 저 길이 맞추기 위해서 이제 0.5 했으니까 0.5를 빼야죠. 그러면 10.5 그래야지 길이가 똑같이 나오니까 자, 확인. 이렇게 하고요. 자, 반대쪽은 스레드. 자, 요거 선택하고요. 얘는 마찬가지 ISO 메트릭 프로파일. 자, 12에 M12에 1피치.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깊이는 11. 할게요. 얘는 그대로 가면 돼. 못따기 아직 안 했으니까. 확인.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못따기 줄 거예요. 못따기. 아까 얼마 줬어요? 0.5. 그쵸? 0.5니까 자 여기 똑같이 이렇게 0.5 딱 해서 확인. 자, 나중에 줬어요. 나중에. 이렇게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인벤터 같은 경우는 나사를 바로 파주는 기능이 없죠. 예, 퓨전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이미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3D CAD는 저렇게 이미지로만 처리돼도 상관없다. 저걸로 다 할 건 다 한 거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하는 건 도면을 만들기 위한 모델, 제도를 하기 위한 모델링이에요. 3D 모델링을 해도 현 실물하고 똑같이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벤터에서 굳이 내가 굳이 나사 모델링 하는 것까지 제공할 필요 없잖아. 인벤터가 나사를 모델링 안 해주는 거는 딱히 잘못이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얘는 제도를 위한 거지 나사를 다 그리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아니야. 그리고 싶으면 네가 수동으로 그려. 그럼 되죠. 네. 나는 제도를 위한 기능을 제공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인벤터가 맞아요. 퓨전이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게 친절을 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과하게 친절해서 나쁠 건 없죠. 예, 오히려 전 퓨전이 마음에 들기는 해요. 그 부분은. 예.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면을 만들기 위한 거다. 그럼 이제 도면으로 만들어 보죠.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도면 뷰 작성. 자, 여기서 스탠다드 IDW 해가지고 작성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면도 쪽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정면도 쪽으로 놓고, 지금 1대1로 들어왔으니까 1대1 상태로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뷰 상태는, 수문선 안 보이고요. 음선 제거인 상태고, 음영은 뺄 거예요. 음영 처리는 안 넣을 거예요. 우린 2D 도면 하는 거니까,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딱 봤을 때, 양쪽 다 똑같은데요? 라고 보는데, 자, 나중에 못따기 준 거, 이거는 못따기를 먼저 준 거. 자, 거기를 확대해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한 대로 이게 아니가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가 인식하기로는 저기에는 못따기에는 나사가 안 들어갔어. 못따기 빼고 나사 냈어. 즉 나사 입구가 못따기에서 막혀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되게 짧은 구간이잖아요. 야, 그 짧은 구간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티도 안 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할 말 없는 거죠. 예. 결국은 그게 원리에 어긋났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할 말 없어요, 저도. 근데 이건 원리에 어긋나.
그러면 반대쪽 나중에 못따기를 준 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얘는 내가 그 깊이 치수, 내가 원래 생각했던 나사 깊이 치수를 그대로 넣었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치수를 기입해 보면, 아이고 잘못 찍었다. 왜?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11 나오죠. 그럼 얘는 0.5를 뺐잖아요. 빼야지 어떻게 나와요? 1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나사 내는 건 11mm인데 왜 0.5를 빼? 이미 내가 나사를 낼 부분에서 치수에서 0.5를 뺐다는 건 뭐예요? 0.5만큼 나사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서도 나사가 그 부분을 안 나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3D CAD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반드시 나사부는 3D CAD에서는 못따기를 먼저 하지 마시고 나사를 내고 나서 못따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공정상에도 그게 맞는 거고요. 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작업 편하게 할래.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이 그게 작업이 편해요. 못따기 먼저 그냥 치고 들어가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사 딱 넣어버리는 게 더 편한 거 알겠는데 원리에 아무리 본인 편하기 위해서라도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교육적으로 안 좋아요. 학생들한테. 요거에 대한 판단들은 유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난 그래도 난 편하게 그냥 못따기 하고 갈래. 그러면은 그걸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제 밑에 직원이 그렇게 나온다. 전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여지껏 그래 왔어요. 저는 제 밑에 직원들이 그딴 식으로 해보면 다 지우고 싹 다 파일 날려버리고 다시 해와. 처음부터 다시 해와. 너는 도면 그릴 자세가 안 됐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를 본인이 감당할 거다 그러면 감당하시고.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모든 직장의 상사가 저 같지는 않으니까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CAD로 돌아가서 이제 CAD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델링 해야 되니까 이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CAD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규격표는 제가 나사 쪽을 다시 띄워놨습니다. 나사 쪽을 띄워놨는데, 요 그림 솔직히 말하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봤으면 솔직히 말하면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때하고 차이점이 지금, 그때는 앞나사였으면 지금은 수나사.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는 형상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이즈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 파내는 부분의 형상 자체가 어느 쪽을 채택해서 쓰느냐.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앞나사니까 여기 수나사 부분을 그려가지고 앞나사를 팠고 지금은 이제 수나사니까 앞나사를 그려가지고 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걸 띄운 거고 수치적으로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나사의 피치값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솔직히 이걸 안 보고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나사 팔 부분 그리게 되면 이제 얘랑 겹쳐서 생기겠죠. 그리고 그릴 때도 코일이라든가 그런 것들 얘랑 겹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겹쳐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겹쳐놓고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좀 겹치지 않게 숨겨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게 3D 공간상에서 어떤 형체들 겹쳐 있는 거를 파악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숙여놓고 작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2번 도면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현재 도면층을 0번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2번 도면층은 꺼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요 파넬 부분 지금은 이제 수나사 만들 거니까 앞나사 부분의 형상을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프로파일로 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헬릭스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선형 곡선을 그려준 다음에 걔를 따라서 그 다음 프로파일 단면을 스윕으로 따라가게 해서 형상을 만들고 걔를 서브트랙트로 빼준다라는 개념은 저번에 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코일이라는 이 명령인데 이 명령도 제가 저번 영상 설명할 때 약간 저도 버벅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이 생성되는데 어떤 명령이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왜 그런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잘못 얘기를 했던 거는
UCS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UCS의 Z축에 맞춰서 코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코일은 UCS를 굳이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생성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할게요. 정정을 하고 요번엔 UCS를 안 바꾸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지금 비주얼 스타일이 컨셉으로 돼 있으니까 VS 2D YF를 바꿔서 좀 명료하게 보이게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 코일을 먼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CO 코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헬릭스 기준 중심점은 나사를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 컨트롤 1 눌러버렸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사를 낼 건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서부터 나사를 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얘보다 약간 더 삐져나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저번 영상 보셔도 제가 저번 영상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건 저번 영상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끝내는 것도 여기서 딱 끝내는 거 아니에요. 요거보다 약간 더 들어와서 한 이쯤 돼도 되고 이쯤 돼도 되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얘보다 더 충분히 일단 최소 기준은 나사 피치 1개보다는 더 나가야 돼요. 1개 이상. 우리가 지금 M12에 1피치니까 한 최소한 2피치 정도는 되게 더 나가게 해줘야 된다. 뭐 2피치를 딱 맞출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코일을 좀 길게 그려줘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COIL. 그래서 코일이 시작하는 기준은 저는 요 바깥에서 이렇게 또 튀어나온 요 끝을, 중심선의 끝을 잡아줄게요.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밑면 반지름. 우리가 M10이잖아요. M10이니까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6이겠죠. 그 다음에 상단 반지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원뿔 형태로 가는 이런 스프링 이런 것들을 할 때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니까 똑같이 6.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일단 중요한 건 회전 높이. 회전 높이가 이제 한 피치를 얘기하죠. 몇 피치냐? 한 바퀴 돌 때 얼마만큼 전진을 할 거냐? H. 그렇죠? H하고 엔터. 그 다음에 요게 우리는 지금 몇 피치? 1피치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Z축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움직여보면 Z축 방향으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요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축의 끝점이에요. A. 그리고 나서 직교 켜져 있는 소리를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요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도 가요. 이 방향으로도. 그러니까 UCS를 꼭 맞춰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UCS의 Z축의 플러스 방향을 꼭 맞춰줄 필요 없다. 요건 제가 정정을 할게요. 정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가는데 얘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여기서 딱 끝나는 거죠.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 나갈지는 뭐 상관없고 여기서 그냥 여기 끝점 잡죠. 여기 끝점. 충분히 더 나가는 거니까 어차피 더 나간 부분은 나중에 잘라버릴 거예요. 잘라버릴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이제 여기 지금 점이 하나 있으니까 충분히 더 멀리 떨어진 거 여기를 클릭을 해서 갈게요. 근데 여기 클릭하니까 이렇게 되네. 안 되겠네요. 저기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저쪽으로 대각으로 기울어 버려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이 선의 근처점을 잡죠. 이 선의 근처점을 하나 잡죠. 자, 다시 코일 할게요. COIL. 자, 여기 끝점 찍고 중심선의 끝점 약간 튀어나와 있는 그리고 6. 그 다음에 6. 그쵸? 그 다음에 H. 1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축의 끝점 A를 해준 다음에 자,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근처점 해가지고 요 중심선에서 여기를 지나가지고 아무데나 한 점 딱 클릭을 하죠. 이렇게 되면 됐다. 그러면은 충분히 길게 그쵸? 여기서 요거보다 충분히 길게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형상 만들고 여기서 끊어주면 된다. 자, 이게 그려졌으면 이제 단면을 그린 단면은 이제 여기서 그려줘야 돼.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점 있는 곳에서 그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면이 XY 평면인 상태에서 그려줘야 돼요. 정면이 XY 평면인 상태에서. 그러면 UCS 엔터. 정면을 바라보고 V 엔터.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낫겠네요. V 엔터. 이렇게 해주는 게 난가? 이렇게 해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라인 자 여기서 위로 좀 들어 올려가지고
12mm 찍어줄게. 12가 6mm. 여기를 표시해줄게요. 요 부분을 표시해주고, 요 점을 기준으로 제가 정면에서 작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이제 요 나선형 곡선 겹쳐 있어가지고, 좀, 여기다가 내가 이제 요 프로파일 그리는데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이 나선형 곡선 선택해가지고, 일단 2번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잠깐 사라지죠. 네, 경고 나오는 거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2번을 키면 나선형 곡선 다시 나올 거예요. 2번.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 기준으로 그려주는데 일단은 삼각형 그려야겠죠. 삼각형인데 폴리건 POL. 자, POL 면의 수는 3개. 그리고 모서리 2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2. 그때 피치가 1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삼각형의 한쪽 변의 길이가 1mm가 나오면 돼요. 피치 거리만큼. 그래서 찍고 삼각형이 요렇게가 아닙니다. 우리 나사 파려면 요렇게 파야 돼요. 그렇죠? 요렇게 당겨놓고 몇 미리? 1mm. 그렇죠? 그러면 여기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m.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위치를 맞추는데 그거 맞추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분이 지금 요 호칭경 여기가 요 점이 호칭경 부분이죠. 거기가 여기에요. 요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요 끝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금 우리 앞나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나사의 이빨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요. 요 끝이. 지금 여기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 8분의 h만큼 들어와야 된다. h라는 건 이 전체 높이를 얘기하죠. 여기까지.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저거 나누는 거 어떻게 나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리고 분할해주는 명령 디바이드 di vi d 디바이드 엔터. 자, 이 선을 선택하고 몇 등분? 8등분입니다. 8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딱 지워보면 이렇게 나와 점이.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그렇죠? 3.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8h니까 우리가 이제 위치를 맞춰야 되는 건 요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 끝나는 건 4h. 4h는 8분의 2h라는 얘기예요. 두 칸. 한 칸, 두 칸. 그쵸? 그러면 XL. 여기서 잘리는 건 어디서 잘린다? NOT. 노드 잡아서 여기서 두 번째 칸에서 잘린다. 그러면 이제 트림. 여기서 이를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여기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나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둥글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둥글게 끝나는 거 어떻게 한다? XL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직교 해가지고 이 선을 선택해서 이 선과 직교한 선을 어디다? 이 선의 끝점에다. 그렇죠? XL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직교해서 이 선과 직교한 선을 어디다? 이 선의 끝점에다. 그럼 여기가 뭐? 이 선과 접하고 이 선과 접하는 호의 중심점. 서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트림으로 잘라도 되고 아니면 아크 이용하셔도 되죠. 아크 A하고 중심 C를 입력한 다음에 중심이 여기고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야. 이렇게 그려줘도 돼. 아크로 다이렉트로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나사에서 파이는 건 앞나사의 형상에서 요 끝부분을 둥글게 더 튀어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마무리가 이게 이제 나사가 한 피치가 1피치잖아. 그러니까 나사 피치가 1인데 지금 여기가 1에 딱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헬리컬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복사해서 제가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끝이 딱 맞나요. 이제 3D CAD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입이나 이런 거 쓸 때 요 끝이 딱 만나면 여기를 3D CAD가 합쳐야 될지 어쩌야 될지 아리까리해지거든요. 이러면은 에러를 띄울 때가 있어요. 형상을 못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어지는 한 점에서 딱 붙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길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라인 해가지고 여기 요 점 노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노드 해가지고 요 점에서 여기까지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의 절반 여기서 잘라줘요. 여기를 정리해서 잘라줘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주고,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한번 제가 1피치를 넘겨볼게요. 한 피치를 넘겨보면, 여기가 안 만나죠. 이렇게 딱. 네. 요렇게 되면 에러가 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닫는다고 무조건 에러가 난다는 건 아니고, 닫는 경우에 에러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형상을 만들 때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 안 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3D 캐드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오토캐드만 뿐만 아니라 모든 3D 캐드들의 특징이에요. 저 부분이 이제 흔히 이제 저걸 솔리드웍스에서 표현하는 거로는 이제 저거 뭐라 그러더라? 얇은 모서리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건 생성할 수 없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왜냐면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져버리면 터져버리던가 아니면 약간 더 두껍게 되면 두껍게 되던가 그렇게 돼버리지 생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리젠, REG로 합쳐주죠. 요 선들을 다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이제 요 점의 위치가 어디로 오면 돼요? 여기로 오면 돼요. 그래서 무브. 얘를 선택을 하고 요 점들은 이제 선택할 필요 없어요. 지워버릴 거니까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노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나사의 이빨 모양이 딱 헬리컬 나선형 곡선 위치에 딱 맞춰서 놓여진 거예요. 그래놓고 얘는 델리트.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살릴게요. 자, 요거를 2번을 온오프 시켜, 이걸 딱 켜주고, 이때도 헷갈리면 얘를 다시 선택을 해서 0번 도면식으로 보내주세요. 겹쳐있어서 헷갈릴 것 같다면 0번 도면식으로 다시 보내줘요. 보내주고 나서 다시 2번을 끄세요. 그러면 다시 2번은 안 보이죠. 얘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주면 돼요?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스윕 SW EEP 스윕 해주고 단면 두고 예, 그 다음에 경로 예, 그렇죠? 단면 선택하고 제가 엔터를 안 쓰네요. 단면 예, 엔터. 그 다음에 뭐예요? 경로. 얘인데 얘를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둔다. 그렇죠? 자, 여기 평면도 딱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확대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둔다. 왜? 예, 이 나선형 곡선에 맞춰서 이 내가 그린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이건 좀 잘못됐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자, SWEEP 자, 단면 선택하고 엔터. 그다음에 뭘 먼저 해줘요? 정렬. 그쵸? 정렬 A를 가서 엔터. 자, 그 다음에 객체 경렬에 직교가 되게 정렬하겠습니까? 예, 아니요. 있는데 이게 지금 예로 돼 있어요. 기본. 이거를 뭘로? 아니요. 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라. 경로를 선택해라. 자, 그리고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다. 자, VS 컨셉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파내는 거죠. 지금 봐도 이제 이 안쪽은 이제 나사 같은 거죠. 지금 이 모양이 뭐예요? 수나사의 모양. 앞나사의 모양. 앞나사의 모양이고 요거를 이제 앞나사의 모양을 가지고 수나사를 파내면 뭐가 돼요? 이제 수나사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단지 이제 길이가 안 맞아요. 길이가 안 맞으니까 길이는 컷해줘야죠. 자, VS 2D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해주고 자, 길이 컷하는 건 간단해요. 자, UCS 엔터 원래대로 돌리고 슬라이스로 잘라주면 됩니다. SL 슬라이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엔터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자 요 나사 길이 끝나는 거 요 선이죠. 요 선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 한번 그리고 여기만 남길게 이쪽만 남길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점을 하나 툭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면 보시면 요 길이에 맞춰서 딱 끝났죠. 얘를 빼주면 돼요. 얘를 빼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반대쪽도 이거 다시 그리려고 그러면 이제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은 이제 뭘로? 미러로 넘겨야죠. 미러로 넘기기 전에 한 가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야 네가 저번에 제가 수나할 때 오른 나사, 왼 나사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른 나사로 쓴다 그랬고 우리가 이제 코일을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오른 나사로 생성이 된다 그랬는데 그
기왕이 알려줄 거면 오른 나사로 생성은 그렇게 된다. 그럼 난 왼 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왼 나사는 어떻게 코일을 만드는지 왜 안 알려주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왼 나사로 코일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얘를 지금 반대쪽으로 밀어시키면 뭐가 돼요? 왼 나사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 나사를 만들고 왼 나사를 만들어도 돼요. 근데 난 처음부터 코일로 수입을 할 때 처음부터 왼 나사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일 명령만 다시 할게요. COIL 코일.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왼 나사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기준점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똑같이 6 할게요. 12 이렇게 나왔죠. 나와서 가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얘가 내가 방향을 축의 끝점 A를 해가지고 뭐 이쪽으로 빼든 저쪽으로 빼든 이쪽으로 빼든 다 뭐냐면 오른 나사예요. 그러면 이걸 왼 나사로 어떻게 바꾸느냐? 다시 코일 기준점 찍고 66하고 요 오편 나왔을 때 보면은 비틀기 있죠, 비틀기. W를 치고 들어가 보죠. W 치고 들어가면 지금 보면 CCW이에요. CCW이 오른 나사예요. CCW. 그러면 나 왼 나사 하고 싶어. 그러면은 CW 하시면 돼요. 자, CW. 자, 요렇게 지금 잘 봐요. 요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만약에 요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안쪽으로 앞으로 전진을 해요. 이게 왼 나사죠. 다시 자 비틀기 W 가서 오른 나사 CCW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Q 해서 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앞으로 전진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돌려요. 내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왼 나사 오른 나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비틀기 값을 바꾸시면 돼요. 요거 얘기 안 해준다고 저 아는 지인분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건 얘기 안 해주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코일을 만들 때 바로 이제 왼 나사 오른 나사를 구분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비틀기 값을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CW이 오른 나사고 CW이 왼 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얘는 그냥 미러로 넘기시면 돼요. 다시 이거 또 한번 수입하려고 단면 그려가지고 수입하려고 그러면 짜증나요. 미러 MI. 자, 여기서 전체 길이의 중간이니까 중심선의 중간을 잡으면 됩니다. 얘의 중간 잡으시면 안 돼요. 이 선의 중간 잡으시면 안 되고 중심선의 중간 잡으셔야 돼요. 중심선의 중간 잡고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미러로 넘기면 얘 뭐가 된다? 이렇게 갈 때 이쪽으로 전진합니다. 이게 뭐예요? 반시계 방향 왼쪽 왼나사입니다. 왼나사로 미러 했으니까 당연히 왼나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러 한 번 더 해준다 그랬죠. 미러 MI 여기서 얘 잡고 중심은 여기 잡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당겨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얘 아니요 물어볼 때 원본 객체를 지울 때 원본 객체 지워야겠죠. 얘 해주면 다시 오른 나사로 바뀌어요. 그렇죠? 네. 미러 한번 해주고 미러 해준 저 나사 모델링 된 거는 다시 한번 미러를 해서 왼 나사 오른 나사를 바꿔줘야 된다. 요거까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넘겨주고 나면 확인해야 될 게 요 끝단이 맞는가. 그렇죠? 나사 여기까지 딱 나는 거 그렇죠? 여기 딱 맞았죠? 끝단이 맞는가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에서 들어갈 때는 못다이가 먼저 돼 있어도 오토캐드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다. 왜냐면 저기서 이제 못다기 된 거에서 나사를 파버린 거니까 이거는 실제로 못다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사를 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3D 캐드의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죠. 형상을 보이게 2번을 가시성을 키고요. 자, 여기서 VS 컨셉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요게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서브트랙트 SU 해가지고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얘에서 자, 요 나사 즉 앞나사 부분을 빼줄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쁘게 잘 나왔죠? 이쁘게 잘 나옵니다. 못따기 부분도 그렇죠? 이렇게 못따기 부분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요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못따기 들어가면서 얘가 삼각형으로 바뀌면서 원래 일자로 돼 있다가 종이처럼처럼 얇게 돼 있는 게 여기 못따기를 해주면서 약간 삼각형의 두께를 갖게 되면서 이 부분이 뭉개지지 않게 예,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저기 끝에 불완전 나가부에 못따기를 하는 이유죠. 그건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다 작성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2번은 끄고 2번 끄면 이제 사라지겠죠. 자, 이건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지워버리고. 그렇죠? 다시 켜주면 이렇게. 그리고 1번도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럼 1번 다시 켜주면 돼. 켜주면 이렇게 1번, 2번. 요거 이제 위치도 수시로 돼 있네요. 평행으로 놓고 위치도 좀 가까이 붙여놔도 돼요. 이렇게. 너무 먼데? 가까이 붙여놔야지.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배치할 때, 배치에서 작업할 때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좋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배치 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배치를 위해서 레이어를 만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중간에 보이게 안 보이게 하려고 레이어를 만든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작업할 때 얘네들이 보인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배치 작업할 때 이것들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전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든 레이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뷰포트 프리즈가 걸려있는 상태 요걸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CAT에서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아이콘으로 쓰셔야지 두 번째 아이콘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아이콘을 쓴 거죠. 그래서 원래 두 번째 아이콘은 이럴 때 써요. 배치 작업할 때 이제 두 개의 도면이 한꺼번에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할 때 저 뷰포트 프리즈라는 걸 활용을 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어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